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경매권 한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강원도라 하더라도 원주시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가깝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근린주택, 상가주택인데요.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있는지, 그리고 중개물건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호재는 있는 건지 두루두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아직 경매 1차입니다. 신건이에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고요. 2021 타경에 107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근린주택, 상가주택, 토지면적 69.91평, 건물면적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거든요. 4층 바닥면적 합계 178.53평. 그리고 감정가는 7억 6,832만 2,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니까 감정가 최저가는 동일한 거고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 채권자는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사진.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코너에 있으니까, 이렇게 코너에 있으면은 특히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1층 상가가 노출이 잘 되죠. 그죠? 노출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2층, 3층, 4층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개방감도 있고 1조면에서도 아무래도 옆에 따닥따닥 붙은 건물들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 있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시고 로드뷰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이제 태양열 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 복도 모습인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4층 같아요. 4층 주인 세대 같고 2층과 3층의 이제 복도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1층입니다. 1층 되어 있는데 1층 보니까 상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101호, 102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죠? 호실 내에 전부 다 101호, 102호 내부에 다 별도의 전용 화장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102호는 보니까 옆에 탕비실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에 보니까 내가구예요. 내가구고 보통 이렇게 방이 하나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201호는 보니까 방은 하나 따로는 아니고 이거는 주방 그리고는 뭐 욕실하고 이렇게 방 분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도 보니까 동일한 패턴 동일하고요. 4층은 이렇게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왜 그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보면은 주인 세대가 별도로 없는 것도 있고 이제 주인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위층에 그래서 주인 세대를 많이 하죠. 그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열어볼게요. 자, 지도 이렇게 여니까 어디냐면은 지도 보니까 살짝 여기 그죠? 동측으로 보니까 관설 IC 보입니다. 관설 IC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맞은편에는 아파트들 많은 거고 여기 해당 물건 같은 게 여기는 택지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주택 비슷한 상가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구, 당구, 내안의 카운티, 에드파크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가 약 900세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점댐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 도시계획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지적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요게 이제 경매 넣은 물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점댐댐 보이죠? 지금 노란색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라는 건 논이란 말이죠. 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논밭입니다. 논밭인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조금 옆에 약간 진한 노란색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여기 공동주택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역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죠? 공동주택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주 당구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즘 워낙 중개사분들이 거기 관련 포스팅 같은 것도 많이 해놓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지금 여기 해당 물건이 있고 여기는 다 비슷한 상가주택들이 있는 택지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아파트고 맞은편도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요 일대가 전부 다 도시계획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해가지고 여기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뭐죠? 아까 여기 진한 노란색 여기는 대단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여기도 그죠? 개발이 된다면은 그죠? 당연히 이 일대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물건 보니까 우리가 1층에 상가 2개, 그리고는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주인 세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2개와 그러니까는 다가구 9가구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해당 건축물 대장 보고 하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고는 현황이거든요. 자, 건축물 대장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제 건축물 대장은 지난 11월 달에 발급받은 이제 건축물 대장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9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9가구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그리고 주 용도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보니까 제일 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에 4가구, 4가구, 1가구 역시 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등기부. 여러분의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한 칸 한 칸 이렇게 분양한 어떤 상가 건물, 큰 거, 뭐 프라자 건물 이런 것은 등기부가 하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건물들은 보면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르다면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다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뭐 해당 그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2개를 다 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뭐 매수 시점이나 그리고는 최초 근저당,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날짜라든가 뭐 다 동일해서 건축물 대장 하나, 아니 건물 등기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2007년 2월 2일 날 2007년 2월 2일에서 두 사람 해가지고는 각 2분의 1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2016년도에 역시 박모 씨, 노모 씨 두 사람한테로 또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8일, 그러니까 이때 넘어갈 때 이때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고요. 근저당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등기가 또 넘어갑니다. 2019년 3월 15일 날, 2019년 3월 15일 날 현재 소유주 김모 씨에게로 이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주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말소 기준 권리는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 2016년 5월 18일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18일보다 빠른, 그죠?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 아니면 일부만 받는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인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등기부,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관계 제가 살 내린 이유가 너무 확 내리면 밑에 개인정보가 나와서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가 2개,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주인 세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으려면은 11명이 있어야 되겠죠. 11명. 그죠? 근데 일부 어쩌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다가 나가고 뭐 새로 들어왔는데 그대로 있다든지 뭐 아니면 단순히 전출을 안 했다든지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도 11명이 아니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고 임차 보증금 합계는 4억 5,500, 4억 5,500 되어 있고 월세 합계는 15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12명인지 그리고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밑에서 보니까 2020년 아니죠. 그 다음에는 보니까 201호는 전입일자가 없어요. 전입일자가 없어요. 이 전입일자 없는 여기는 어떤 저기 회사에서 해가지고 직원 숙소가 돼 있어요. 회사에서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순위 또 전세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가 없고, 그 다음 2020년, 2021년, 2019년, 2018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뭐냐면 204호 해가지고는 여기는 보니까 뭐죠? 여기는 없어요. 전입을 안 했어요. 전입을 안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그죠? 전입을 안 하면. 그래서 전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 또 203호 보니까 여기 2020년, 202호 2019년, 그리고 4층 전부, 4층 주인세대 2020년. 그리고 또 김모 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 다음 주식회사 어디 하는 거는 뭐 301호 해가지고는 뭐 1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조금, 그죠? 여기가 김모 씨가 이상해요. 전입 일자가 2010년 3월 19일이고요. 그리고 어딘지가 안 나와요. 몇 호다라는 게 있었는데 몇 호는 없고 그냥 전입만 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뭐 권리신고, 배당요구 이런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0년이니까 날짜상으로 그죠? 순순히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뭐 설마 뭐 별일 있겠어? 뭐 새마을 금고에서 저기를 했는데 뭐 그래서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확인하고 해줬겠지. 그런 생각 분명히 들죠. 저도 그래요. 99.99% 별일 없을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 전입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죠? 대출할 때 다 자기들도 그거 하잖아요. 예, 전입세대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은행에서 채권자가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대출이 나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낙찰받은 회원분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채권자 측에 확인을 하세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니까, 그 해당 물건을 바깥 경매에서 찾아가지고 아파트인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입찰 가는 날 아침에, 입찰 가는 길에, 운전하게 가면서 해서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그쪽을 확인을 하니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 했는데 어떤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담당자 전화 연락 연결되기도 되게 힘든 경우도 많아요.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뭐 자리에 없다 내지 뭐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이런 부분은 확인을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늘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뭐 유치권에 관련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선순위로 보이는 날짜가 빠른 사람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그걸 알고 뭐죠?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런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그쪽 채권자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되고요. 자, 그런데 개인 돈을 빌려준 경우 있죠.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그 개인도 보면은 이렇게 사금융 하시는 분들, 돈 이제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확보를 하지만 그냥 지인으로서 아는 사이에서 어떻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사고가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여기에서는 이 김모 씨가 날짜가 빨라요. 말소기준 권리가 2016년 5월 18일이고 전입일자 2010년이고 근데 호실 점유하는 것도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별 문제 없겠지 하지 마시고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중개물건 지금 이게 보니까 아까 입지는 받고 토지가 약 70평 되고 건물이 178평 그죠? 연면적 이 정도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토지가 70평이니까 231.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590.17제곱미터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06년도입니다. 한 15년 정도 됐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입지도 받고 있는데 중개물건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 판부면 소공리, 여기 소공리라서 원주시 판부면 소공리 상가주택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좀 나와 있어요. 매매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해당 물건이 있는 데가 요 1 되어 있는, 그죠? 여기 살짝 밑에 제 마우스 움직이는 요 지역이 요 위치예요. 이쪽에 물건 많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가 보여서요. 하나가 보여서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이걸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23, 4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3 뭐 땅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6억 2천에서 나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주소랑 나오죠.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소공리 몇 번지라고 나오고 급매물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는 대지 면적, 그죠? 대지 면적 앞에 있는 거, 땅, 아까 얘기했죠. 우리 어떻게 되죠? 면적이
231입니다. 231인데 여기 보니까 223.6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연면적 나오고 그리고 4층 건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사용 승인 2005년이니까 이것도 또 연식도 비슷하고 원래 다가구나 상가주택 여러분 알아보실 때 보면은 뭐 도시계획에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그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지하면은 거기 아파트들 뭐 순차대로 들어오고 거의 뭐 1, 2년 상관이 1, 2년, 2, 3년 상관이 보통 들어오죠. 그리고는 택지 같은 경우에도 분양받아서 보통 비슷한 시기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비슷하고 땅 크기 딱딱 잘라서 그죠? 분양을 하니까 거의 비슷한 평수로 해서 하니까 건물이 올라오는 것도 건물의 규모도 비슷하고 그리고는 똑같이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니까 예, 당연히 높이도 똑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9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 이런 것은 이제 임장 가시면은 상가주택 같은 경우 참 비교하기 쉬워요. 근데 매물이 많아야 이제 비교하기 좋은데 근데 이제 보면은 가서 보시면은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코너에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 있느냐 아니면은 택지들 보면은 그래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느냐 아니면 저기 들어가서 안쪽에 조금 불편한 곳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튼 여기에서는 뭐 규모라든가 연식이라든가 비슷한 게 지금 매매가 6억 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 7억 6,800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아니네. 감정이 왜 이따구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세요. 일단은 중간에 낀 땅보다 이렇게 코너에 있는 거 이런 게 조금은 가치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비교 분석 한번 잘 해보시고 좋은 물건 찾는데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권리상에 등기부상에 뭐 인수되는 건 없고요. 아까 임차인들 쭈루룩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명은 실제 임차인인 것 같고 전부 다 후순이고 알 수 없는 점유 그 특정 그죠? 그러니까 점유한 곳을 특정할 수도 없는 몇 호다라고 할 수도 없는 뭐 뜬금없는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 김모 씨가 있긴 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일 없겠지 하지 마시고 채권자 측에 확인을 간단히 좀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옆으로 그래서 공동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기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물건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